자, 오늘은 수의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수 기초는, 이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를 배워. 그럼 수와 수끼리의 관계를 배워. 그게 연산이야. 그럼 연산은 왜 배우느냐? 미지수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배우는 거거든? 그게 방정식이야. 그럼 미지수값을 맨날 그때그때마다 계산하기 싫어서 일반적인 식으로 만든 게 바로 함수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겠다. 근데 오늘은 수 중에서도 중학교까지, 고1까지 내용까지만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수는 우리가 실수체계라고도 얘기하잖아. 응?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1 때 가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 실수체계 뭐 이런 거 배워.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수를 크게 나누면 실수, 리얼 넘버라 부르지. 리얼 넘버, REAL, 넘버, NAC, NUMBER, 리얼 넘버. 실제 하는 수라는 거야. 실제 하는,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그런 뜻이고, 우리가 허수를 배워. 실수의 반대 개념으로. 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버, IM 어쩌고 있지? 내가 뭐 영어 선생은 아니니까 이미지너리 넘버, 그러니까 상상의 수다 이런 뜻이야. 상상의 수. 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연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실수의 특징은 뭐냐? 실수는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수 있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양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음수 개념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뭐야? 여기 별이 커, 달이 커. 별이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대소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허수는 실수,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 상상의 수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건 결국은 뭐야? 대소관계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5 플러스 3i, 뭐 2 마이너스 뭐 5i. 그러면 뭐 우리가 아하 이게 크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수능에서는 뭐 허수까지 나올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만 배우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워? 양의 정수를 배워. 양의 정수. 이 양의 정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수라 부르지. 자연수는 뭐야? 보통 우리가 대문자 n자 쓰잖아. 내추럴 넘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팅 할 수 있는 수. 그런 걸 우리가 자연수라 불러. 그래서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가끔 가다가 선생님 0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물어보는 또 바보들이 있는데 0은 양수와 음수를 결정해주는 기준점이야 그냥. 그 다음이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요렇게 합해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 불러? 정수라 불러. 그러면 반대는 뭐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있어. 요거 이제 중2 때 배우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뭐라 불러 우리가? 유한소수. 이렇게 부르죠. 유한소수. 그래서 여러분들 중2 때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야. 0.5땡 뭐 이런 거 있잖아. 0.5땡 이거. 그럼 이거 숫자로 뭐라고 그래 우리가? 9분의 5. 0.5땡이 뭐야? 0.55 계속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해? 이걸 우리가 0.5땡이다. 무한히 간다. 그래서 0.5땡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하여간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유한소수.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이거를 우리가 유리수 이렇게 부르죠. 이거를 유리수. 말이 살짝 잘못됐네. 하여간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지. 순환소수.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요게 바로 순환소수 얘기야. 말이 살짝 빗나갔는데 하여간 저거 봤죠? 하여간 뭐 근데 수능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저기까지 알 필요 없고 유한소수, 순환소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저걸 이제 유리수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유리수의 정의는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는 뭐 A분의 B의 꼴로 나타내. 근데 여기서 뭐야? A는 0이 아니야. 즉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리고 A와 B는 뭐여야 돼? 둘 다. 둘 다 정수여야 돼. 정수. 그러니까 A와 B, 즉 분모와 분자는 둘 다 정수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아이들한테 유리수가 뭐라고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불러? 분수요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야. 바보 같은 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그러면 5분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 루트 3. 이거 그러면 애들한테 유리수야 그러면 이제 분수요라고만 얘기한 사람은 내 유리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왜? 유리수의 정의 봐봐.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맞지. 근데 분모와 분자가 다 정수여야 돼. 근데 얘는 뭐야? 루트 3은 정수가 아니잖아. 정수가 아니야. 그럼 저거 뭐야? 무리수야,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는 뭐야? 순환하지 않는 소수야.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가 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실수, 두 개를 합해서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 무한소수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에서 그런 거 뭐 자주 나오잖아. 무한소수이면 뭐 무리수이다. 뭐 순환소수이면 무한소수이다.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수능 대비에는 뭐 하나 몰라도 돼. 수능에서 뭐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라는 체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크게 나누면 실수하고 허수. 그리고 얘네 두 개 합해서 뭐라고 불러? 우리가 복소수. 뭐 이렇게 부르잖아, 복소수. 그래서 뭐 복소수의 형태 A 플러스 BI. 그러면 여기서 뭐 A는 실수고 B도 뭐 실수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다. 뭐 이런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내신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시면 되고 내신 대비가 아닌 수능 대비는 필요가 없어. 그냥 요까지만 알면 돼. 그리고 여기도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있나? 그냥 수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수의 확장을 해나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이 별게 없고 수를 확장해 가는 거야. 그럼 우리 볼까 이제? 수를 어떻게 확장해 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수를 확장해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 그 다음에 이제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500원을 빚졌다. 이거 표현이 애매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개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러면 오늘 아예 다 나가버려야겠다. 그러면 수를 확장을 시켰어. 그러면 3이라는 수와 5라는 수가 있어. 그럼 3과 5라는 수가 저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별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게.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걸 갖다가 관계를 세우는 거야. 3과 5 너네 둘의 관계는 이제부터 더하기 관계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뭐야? 이런 거 요즘은 4살짜리도 풀지. 8이라고 배우잖아. 더하기라는 게 하나의 덧셈이라는 하나의 연산식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 5, 3의 관계가 있는데 큰 수 5에서 3 빼면 뭔데?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야. 이게 각각의 서로의 우주야. 근데 여기에 관계가 들어간 거야. 관계가 들어가서 8이야. 다 그런 식이야. 5, 3이 있어. 너네 둘의 관계는 이제 곱셈의 관계야. 그러면 15야. 너무 쉽다고? 그래 들어 임마. 10 나누기 2의 관계야. 그럼 너는 이제부터 5야. 우리가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관계를 맺는 요거를 우리가 4개의 연산이다. 그래서 보통 사칙연산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저 덧셈과 곱셈은 덧셈에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구단 왜 배워?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배우지 왜 배우면 왜 배워? 자, 구구단에서 여러분들이 3 곱하기 뭐 4야. 이거 어떻게 배웠어? 이거 3을 몇 번 더한 거야? 4번 더한 거야. 근데 더하기를 4번이나 해가지고 계산하기 귀찮아. 그래서 구구단으로 3을 4번 더했다 이렇게 해서 곱셈을 넣어서 우리가 3, 4, 10이라고 금상 배우는 거지. 그래야 13 곱하기 4라는 수를 이제 곱셈을 하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 얘네 둘이 곱해서 4, 3, 10이고, 10의 자리 하나 올라가니까 이거 50이구나. 이런 곱셈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곱셈이란 뭐야? 덧셈을 계속 적층 쌓아가는 거야. 계속 쌓아가. 그게 바로 곱셈이야. 그러면 이거 약간 비슷하지 않아? 쌓을 적자. 여러분들이 적분이 쌓을 적자를 쓰거든? 아, 그러면 뭔가 적분도 덧셈하고 좀 비슷한 개념 아닐까? 계속 쌓아가. 계속 더해가. 그러면 적분이야. 그럼 뺄셈하고 비슷한 건 뭐야? 미분이지. 계속 뭔가를 깎아내가. 하여간 뭐 그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과정에서 얘기하고, 곱셈은 이렇고, 우리가 저기 뭐야 10 나누기 해봐. 10 나누기 저기 2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10에서 2를 계속 빼가는 거야. 응? 10 빼기 2. 그렇죠? 응. 그럼 8이 나오잖아. 또 그러면 8 빼기 2? 아, 말 잘못했다. 10 나누기 2니까 10에서 뭘 빼? 어? 응. 아, 이거 뭔가 아까 거 말이 살짝 샜는데 그 얘기 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눗셈의 원리는 12 나누기 뭐라고 할까요? 5 정도 할까? 5 정도? 그러면 우리가 12 나누기 5라는 게 결론은 12에서 5를 빼. 그럼 얼마 나와? 7이야. 그럼 나누는 수가 5잖아. 5보다도 7이 더 크잖아. 그럼 7에서 5를 한 번 더 빼. 그럼 2잖아. 그죠? 2야. 그러면 5로 이제 2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지? 그러면 얘가 뭐라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몇 번 나눠? 2번 나눴어. 2번 나눈 걸 몫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12라는 건 5로 나눴을 때 5로 나누면 5를 2번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나머지라 그러고 이거 나누는 수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몫이라 부르고 그쵸? 수에 대해서 우리 좀 배우는 거야. 사칙연산 요렇게. 이거 왜 하는지 나중에 가서 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루해도 좀 듣고 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려는 거야.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뭐야? 음수의 개념이 생긴 거야. 음수. 마이너스 3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나눗셈이 2대 우리가 5라고 하면 이거 표현 잘 못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전체분의 2야. 즉 유리수의 개념, 즉 분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 개념 뭐야?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야, 비율 관계라고 우리가 유리수는. 예를 들어 13분의 5다. 그럼 13개 중에 5개, 10분의 5다. 10개 중에 5개에 해당한다는 거야. 전체에 대한 부분, 분모와 분자 간의 비율 관계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분자 대 분모라고, 분모.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 그래서 분모, 요거 올라가잖아. 분모분의. 모르는 새끼들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 5대 3은 3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대 3은 뭐야, 우리가? 요건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 그러면 10대. 여기다 곱하기 5를 해. 그럼 15가 되잖아.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은 2 곱하기 15랑 같다.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거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A 대 B는 C 대 D. 그래서 뭐 BC는 AD 뭐 이렇게 문자로 가니까 복잡할 뿐이지 숫자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한 분수까지. 그럼 요 정도까지면 초등학교 산수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아, 초등학교 산수 아직 안 끝났다. 예전에 고등학생인데 어떤 새끼 왔는데 5분의 3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예를 들어서 이름 뭐니? 그랬더니 7분의 4요. 이렇게 쓰는 새끼 있어. 와, 그거는 그냥 뭐 모른다기보다 하도 안 해서 까먹은 거야. 우리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 이게 비율 관계가 다르잖아. 전체가 다르잖아. 전체가. 응? 어떤 거는 피자가 이만한 크기고 어떤 애는 뭐라고 할까? 네모난 게 왔어. 이렇게 네모난 거. 네모난 거. 그래서 요거 5개 중에 요거 아이씨 5개를 나타내는 하여간 대충 그리자. 설명이 너무 또 길어지니까 5개? 하나 둘 셋? 에이씨 하여간 똑같진 않은데 똑같다 쳐. 자 이렇게 5개 중에 3개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두 개 중에 하나야. 얘네 둘을 더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더하냐고. 얘랑 모양을 똑같이 만들든가 얘랑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분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배운 거야.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하려면 여기는 2를 곱해. 그럼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도 똑같이 곱해야지. 여기는 5를 곱해. 여기도 5를 곱해. 그래서 10분의 뭐야? 6 더하기 10분의 5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아졌잖아. 똑같아. 10개 중에 6개, 10개 중에 5개. 그럼 전체 비율. 전체가 똑같으니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이거 왜 하냐고? 아니, 못하는 새끼들이 있어서 하는 거야.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뭐야? 이거 10분의 3이라고 쓰는 새끼 있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10분의 뭐야? 요렇게 가서 곱해야지. 6 더하기 5. 너무 쉽다고? 응? 너무 쉬워? 아니지. 이거 잘못 얘기했다. 멍청하네, 나도.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지? 어이가 없네. 그럼 이거는 분모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맞죠? 예. 하도 초등학교 거 하려니까 더 버벅대는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지금 그냥 생기초 하는 거야. 재미나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산수. 7등급, 한 8등급인 애들 중에서는 진짜 까먹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수라는 거 이제 해서 연산 배웠어. 근데 연산을 배웠는데, 도대체 연산은 왜 배우느냐? 미지수 구하려고 배우는 거라고. 우리 이런 거 있죠. 네모 더하기 3은 5야. 이것도 초등학교 때 하잖아. 그럼 이거 2요. 라고 애들이 금방 얘기해줘. 초등학교 때 애들도. 이게 방정식이야. 그럼 이 미지수를 우리가 x 더하기 3은 5라거나. 그럼 방정식은 뭐냐? 요 x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방정식이라 불러. 니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봐. 방정식이 뭐냐고. 걔네도 그럼 대답 못하는 애들 있을걸? 여튼 하여간에 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고 거짓이 돼. 그럼 우리는 참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 미지수 구하는 게. 그게 방정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x 이제 여기 점 찍었지. 요거 이렇게 3 곱하기 x는 3 이렇게 나타내잖아. 아니면 그냥 이제 저 점까지 생략해서 이렇게도 나타내고. 이게 6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x에 얼마 들어가? 3에다가 네모에 뭘 곱했더니 6이다 그러면 2요. 초딩 1학년도 하잖아, 이런 거는. 그럼 요 x값 구하는 거. 곱셈일 때 미지수 구하는 거지. 그러면 5분의 3x 예를 들어 나누기 4 뭐 이런 거. 이거 값은 1이야. 이런 건 어떻게 구하니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나눗셈일 때 우리가 역수치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곱하기 4분의 1은 1. 요 x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5분의 3x는 1 빼기 4분의 1은 4분의 3. 그럼 여기 x만 남겨야 되니까 좌변에 3분의 5 곱하니까 우변에도 3분의 5를 곱해. 그럼 쫙 약분해서 여기 쭉쭉 없어지니까 x는 뭐다? 아니. 이렇게 없어지니까 x는 4분의 5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중1 때도 연산 많이 하죠. 여러분 수능이 별게 없어. 수능 개념 그거 몇 가지만 알고 나면 중간에 풀이 과정이 다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했던 숫자 연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연산이 약하니까 죄다들 막 7등급, 6등급 있는 거야. 연산만 제대로 돼도 4등급은 가. 알겠지? 방정식 별거 없어. 방금 얘기한 게 방정식 다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지. 함수를 얘기해 볼까? 함수가 그 함자가 상자 함자에 상자 함자 한자로. 그럼 니네 초등학교 때 또 이런 거 한 적 있어. 이렇게 리리리 이렇게 뭐 박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3을 써놔. 그럼 여기다 2를 넣어. 그럼 여기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5 쓰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요? 하나 더 그려볼까? 여기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다 이렇게 있어. 여기다 2 넣었더니 여기가 6이 나와. 여기다 3을 넣었더니 9가 나와. 여기다 4를 넣었더니 12가 나와. 그럼 여기 곱하기 네모 뭘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애들이 3이요 이렇게 쓰는 거. 요게 바로 상자하면 이게 바로 함수야. 여러분들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거를 여러분들이 변수잖아. 이게 변수. 넣는 숫자에 따라
이게 결과물이잖아. 그럼 이 결과물을 우리가 y라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x라 배웠어. 그래서 얘가 뭐 치역이고 뭐 얘가 뭐 아니지. 요 결과가 나오는 요 결과물이 치역이고 요 x값 x 변수 넣고 그 다음에 요 y는 공역이고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있나? 뭐 하여간 내신 때는 셈이라도 배워야 되지만 수능 내용 익히는 데는 우리가 오늘은 전체적인 수학의 흐름만 좀 익히자는 얘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학적으로 내가 엄밀한 의미로는 틀릴 수도 있는 말이 있는데 수능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좀 쉽게 수학을 접근하고자 내가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런 엄밀한 의미로 따지고 드는 것 같고 시비 걸지 마세요. 자, 하여간에 요게 상자야. 그러면 요게 상자가 어떤 기능을 해? 곱하기 3의 기능. 얘는 뭐해? 더하기 3의 기능을 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오면, 아니, 중학교 때 가면 함수식 fx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변수. f가 뭐야? 펑션. function,인가? 뭐 하여간 펑션. 펑션이 뭐야? 작용하다. 뭐 기능, 이런 거라고.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얘는 더하기 3의 기능. 얘는 곱하기 3의 기능 하는 거야. 그게 함수야. 그러면 여러분 함수 공부 끝난 거야. 알았어? 수학 별거 없어. 그러면 여기서 fx식이 어떻게 돼? fx식은. 아, x. 요 위에 게 x잖아. 아, x라는 애에다가 요 함수식이 뭐야? 곱하기 3의 작용을 한다고 죠. 곱하기 3의 작용. 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요게 x고 요게 x잖아. 얘랑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 fx는 y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얘는 함수식이 아니야. 함수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함수식은 함수식인데 그냥 상수함수 같은 거야. 얘는 숫자 취급해. 그냥 수, 연산. 왜? 얘가 변수잖아, x가. 근데 여기 y잖아. 그럼 얘는 그냥 수 취급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함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이러한 상수함수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변수 x와 여기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여기다 2 넣었더니 결과치가 6이 나와. 이런 거야, 이런 거 함수가. 그럼 함수 설명 다 해요, 이게. 자, 이제 중3 때 애들이 무리식 가면서 좀 힘들어하는데 힘들 거 없어.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x제곱이라는 거. 이제 이것도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지수라는 거 배우잖아, 중2 때. 그럼 이 x제곱이라는 건 뭐야? x를 2번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x를 2번 곱해서 4가 나왔어. 그럼 이 x에 뭐가 들어가? 그럼 우리가 x는 2도 들어가고 x는 마이너스 2도 들어가잖아? 중3 때 맨날 틀리지? x제곱은 4야. 그럼 x는 뭐니? 그러면 꼭 요 플러스 값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x는 뿔마 2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저 x를 뭐라 그래? 저 x를 4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제곱근. 그리고 그랬을 때 제곱근 4는 뭐라고 그래? 제곱근 4는. 요거 맨날 헷갈렸지, 중학교 때. 4의 제곱근 그러면 4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x는 여기서 뿔마 2야. 그럼 제곱근 4는 뭐야? 그냥 얘는 루트 4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도대체 저 무리식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보자고. 뭐냐면 x제곱은 9야. 그럼 쉽게 하지. 이제 x는 뿔마 3. x제곱은 121이야. 그럼 쉽게 해. x는 뿔마 21. 아니. 뿔마 11.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인가? 맞나? 15의 제곱은 225. 또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0.125는 8분의 1. 그 다음에 0.375는 8분의 3. 그 다음에 0.675는 8분의 5. 그 다음에 0.875인가? 875는 8분의 7.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세요. 연산 편리합니다. 0.25는 이건 알겠지. 4분의 3. 0.75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0.75는 4분의 3. 요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계산 편해. 자, 하여간에 x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수를 뭐라고 그래? 완전 제곱수다. 뭐 이렇게 뭐 또 용어 넣고 막 하잖아. 아니 몰라도 돼.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수가 확장이 되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런 용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거야. x제곱은 3이래. 내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x제곱이 말하는 9분의 1이야. 그럼 x는 뿔마 3분의 1이야. 유리수 범위에서는 이렇게 구해주는데 얘는 이제 3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는데 유리수 범위에서 저걸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든 거야. 이때 x는 뿔마 루트 3. 루트라는 개념을 하나 만든 거야. 제곱이라는, 제곱근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만든 거야. 그냥 외워 그러면 약속이라니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모양 꼴이라고, 요 모양이. 그래서 루트 3의 이제 제곱이다 그러면 얘가 3이다.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3.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근호 안에 음수 안 들어가요. 중3 때까지는. 근호 안의 값은 늘 양수여야 돼. 요 안에 있는 값은 늘 양수여야 돼. 양수거나 0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루트 x 그러면 항상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있는 거야. 여하튼 근데 마이너스 루트 3의 가로제곱이야. 얘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번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뭐야? 플러스로 바뀌고 루트 3 곱하면 이게 3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러는데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부호 뭐야? 플러스고 마이너스 홀수번 곱하면 뭐야? 부호 마이너스고. 기억해. 왜 그런지 원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빨리빨리 익혀야 돼. 여러분들이 연산을 위해서 까먹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진짜로 다 까먹고 오는 애들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야.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은 예를 들어 2야.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라고 해서 무리수까지 우리가 수를 확장해 간 거야. 그래서 무리수를 중3 때 배우는 거야. 왜?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x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야. 아니면 x제곱은 마이너스 4야. 오메가. 저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데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 생각한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의 수, 만들어낸 가짜 숫자란 말이야. 리얼 넘버, 실수가 아니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수가 아니라고. 그냥 연산을 위한 편리함으로 만들어냈어, 수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는 뭐라 그래? 뿔마 2i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수능에는 거의 잘 안 나와. 고1 때 내신 시험 때는 여기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수능엔 거의 안 나와. 그래도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수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무리수까지 확장하고 그 다음에 허수까지 확장한 거야. 이게 수를 확장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고1까지 내용이야.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제 연산법이 있을 거 아니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뭐니? 2 루트 2 이런 거. 이제 이 연산을 배운 거야. 각각 수에 대해서. 각각의 수에 대해서 연산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127 곱하기 3 더하기 127 곱하기 7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머리 나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자식들은 이것 각각 곱해서 더한다고.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127을 내가 뭐라고 했어? 곱셈은 덧셈 3번 더한 거고 얘는 뭐야? 127을 7번 더한 거잖아. 그래서 127을 쟤는 3번 더했고 얘는 7번 더했구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7 곱하기 10 해가지고 1270이다 이렇게 구해.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 뭐가 돼? 요게 A인 거야. 요게 A. 그래서 3A 더하기 7A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가 A 3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공통인수라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이걸 뭐라 한다고 그래?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고 그러잖아. 인수분해. 인수분해의 정의는 뭐야? 다항식이잖아. 우리가 항이 막 이렇게 두 개 있어? 그럼 이런 거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 다항식을 뭘로 바꾸는 거야? 다항식을. 단항식. 즉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걸 곱셈 형태로 바뀌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게 인수분해야.
아니, 인수분해 별거 없어? 7m. 뭐, 예를 들어서, 빼기 3m.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아, 이제 중1 때 배운 개념으로 하면 이제, 4m이라고 금방 하지만, 원래 원리는 공통인수 m 빼고 7 빼기 3은에서 4m 이렇게 쓰는 거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요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잖아. 곱셈 형태로. 덧셈 뺄셈 있는 걸 곱셈 형태로. 요런 게 인수분해. 아니, 인수분해란다. 아이씨.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MA 빼기, 뭐, MB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M으로 묶고, 그러면 A 빼기 B야. 요렇게.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인수분해.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전개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뭐, 곱셈 공식처럼 막 외우는 거 있었잖아.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은. 왜 곱셈 공식이야? 이거 맨날 하려면 뭐야? A 더하기 B를 2번 곱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를 바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뒤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타내. 바로 다이렉트로 와. 곱했는데 공식처럼 쓰는 거 암기해서. 그래서 곱셈 공식인 거야. 그리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인수분해. 인수분해 곱셈 공식 별거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이렇게 나타나는 걸 자유자재로 해야 돼. 그냥 막 해야 돼. 막 연산이 그냥 쉽게. 그 훈련하는 거, 그 트레이닝을 고1 때. 내신이 어려운 것 뿐인 거지. 수능장에서는 다 맨 이런 연산하는 거야. Understand?